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 500조 원의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됐습니다. 5월 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투자백서의 핵심 요약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제 퇴직연금도 500조 원 시대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당신의 연금은 안녕하십니까? 이런 주제로 한번 우리 임희열 전문가님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퇴직연금도 500조 원 시대를 맞이했네요. 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퇴직연금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고, 퇴직연금이 팽창함으로써 그 퇴직연금을 갖고 이제 IRP라든가 ETF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증권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관계가 깊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발표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시의적절하게 이번에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하게 됐습니다. 가속화되는 머니 무브입니다. 머니 무브. 돈이 이동하는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조 시대를 이끄는 자산의 대이동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확정 급여형, DB형으로 인해 가지고 보수적이죠. 그거는 뭐 정기예금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안전제일형이죠. 그런 거에 대한 투자가 뭐 대부분이었죠. 제가 이제 과거의 경험으로 봐가지고는 대부분이 퇴직연금 운용은 거의 보수적인 투자가 한 8, 90% 됐습니다. 네. 공격적인 투자는 뭐 5%에서 한 8%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작년 말 자료로 고용노동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머니무브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제일형이 60%에서 45.7%로 떨어졌습니다. 2025년도에. 그 다음에 직접 운용용 26.5에서 28.2%. 약간 증가한 건데, 개인 맞춤형 급격하게 이제 성장한 거죠. 19.8%에서 26.1%로.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제일형이 한 46% 정도. 직접 운용하시는 분들이 한 28%. 개인 맞춤형 직접 운용이 거의 26%. 그래서 ETF 투자가 이제 48.7조 원인데 3년 연속 100%대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주요한 내용들이고요.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작년에 6.47%. 축배를 들기에는 이제 좀 이른 거죠, 그죠? 제도를 도입 이래 최고의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한 거죠. 벤치마크하고 있는 글로벌 연기금이라든가 국민연금의 성과와 비교하면 뭐 여전히 아쉬운 수준이죠. 퇴직연금 평균이 6.47%, 글로벌 연기금 미국,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12.2%에서 12.3%. 국민연금이 이번에 이제 엄청난 수익을 냈죠, 작년에. 19.9%, 약 20%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작년 코스피 상승률은 이제 75.6%.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이제 기록했는데, 여기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 부분 많이 이렇게 손실을 보는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있었죠. 평균의 함정입니다. 가입자 절반은 물가 상승률도 이제 버겁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이제 6.47%를 우리가 이제 냈는데, 전체 가입자의 49.6%가 수익률 2 내지 4% 구간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장 크죠. 이게 이제 심각한 그런 시그널이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어떤 시그널을 볼 수 있냐? 본인이 누군가의 자문을 받지 않고 본인이 운용하기에는 상당히 핸디캡이 많다. 자신감이 없다. 이런 거를 갖다가 이 발표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제 보수적인 안전제일형, DB형으로 운영하는 분이 많다는 얘기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복리의 마법이 만드는 20년 후의 잔혹한 청구서를 보시면 우리 구독자님들도 아마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번쩍 뜨이는 뭐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매년 1,000만 원씩 20년을 똑같이 납입해도 적극적인 운영 방식과 원금 보장에 따라서 노후 자금은 약 1.6배, 1억 6천만 원 정도 벌어집니다. 잃어버린 기회비용은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노후에 보상 받으시려면 적극적인 자산 배분을 하고, 적극적인 자산 배분을 하면 본인이 혼자 하시기에는 또 이렇게 좀 핸디캡이 있고 자신감이 좀 부족하니까 누군가는 이제 조력을 해줘야 되는데, 인공지능에 맡기기에는 그거 굉장히 불안합니다. 인공지능은 전 세계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그냥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요즘에 만나보면은 고객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뭐 인공지능에다 물어보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에 물어보는 거는 그냥 참고사항이고, 정확한 거는 그 시적절한 타이밍을 체크할 수 있는 예리한 판단력을 갖고 있는 파이낸셜 플래너와 상의를 하셔야 되겠죠. 이 그림만 보더라도 20년 후에 1억 6천만 원 차이 나면 뭐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이 그럼 1억 6천의 격자를 만들었을까?
그러면 상위 10%의 현명한 가입자는 이제 실적 배당 상품에 가입한 겁니다. 적극적인 투자를 가지고 있고 적립금의 84%를 펀드와 ETF에 투자했습니다. 지금은 구조적으로 막아놓긴 했죠. 저도 이제 그런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격형 자산의 70%, 공격형 자산의 ETF라든가 이런 거에 70%고 나머지는 이제 채권이라든가 국공채라든가 이런 데다 넣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같이 동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위 10%의 무관심한 가입자들은 어떻게 됐냐? 대부분 한 75% 정도는 원리금 보장하고 방치되어 있는 거죠. 마음은 편안합니다. 주가와 등락에 관계없이 내 자산은 지키겠구나. 마음은 편안하지만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자산의 격차는 뭐 엄청난 격차로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적극적인 투자하는 거죠. 운용 수익이 약 67%, 납입원금이 33%입니다. 계좌 증가분의 67%가 투자 수익이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머니 파이프라인이 돼가지고 돈이 스스로 일하는 구조를 완성하는 거죠. 적극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나 원금만 쌓이는 구조는 한 77%가 납입원금이고 나머지 이자, 운용 수익 조금 되는. 그래서 10년을 넣어도 쏟아부은 원금만 제자리에 이제 쌓여 있는 거죠. 마음은 푸근하지만 운용 수익도 별로 없다. 로우 리스크에 로우 리턴이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자본 투자들은 장기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긴 시간을 갖고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금 부자를 위한 청사진 스텝 1입니다. 내 위치를 정확한 포지셔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내연금조회 연금 포털에 가셔가지고 내연금조회를 해서가지고 숨은 연금 찾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터진 자금을 한눈에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다이어트도 좀 해보시고요. 미미하지만 그러나 자주자주 거래하다 보면은 뭐 수수료도 좀 크게 될 수 있는 거죠. 청사진 스텝 2, 직접 운용이 두렵다면 나만의 자동 자산 관리 타겟 데이트 펀드를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주기 펀드죠. 나이가 들수록 주식 비중은 줄이고 채권 비중을 높여서 은퇴 시점에 맞춰서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쁜 직장인에게 가장 완벽한 자율주행의 투자법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하시면 되겠고요. 2025년 타겟 데이트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3.7%였습니다. 전체 평균의 6.5%의 2배죠. 스텝 3, 잠든 계좌를 깨우는 알람, 디폴트 옵션을 제대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운용 지시가 없을 때 사전에 지정한 방식대로 알아서 굴려주는 제도죠. 하지만 대부분 수익률이 2%대의 안정형을 선택해서 여기다 제가 좀 썩히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돈을 묵히고 있는 거죠. 본인의 투자 성향을 진단하시고 10%대의 수익을 내는 중립 적극적으로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평균 수익률을 이제 상회할 수 있네요. 10%대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이제 보통 중립형이라든가 적극 투자형은 수익률이 10.8%에서 14.9%. 시장 성장에 참여해서 물가 상승률을 비트하는 거죠. 자산을 증식하는 구조고 안정형으로 간다. 마음은 푸근한데 전체 자금의 85.4%가 이제 묶여 있는 거죠. 은행 예금 수준으로 원금만 지킬 뿐이고 마음만 편안하지 화폐 가치 하락을 당하지 못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을 비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40년이 되면 인구의 변곡점이 생기고 이제 금융 문맹, 그래서 금맹이 많이 나타나시는데 그 시적인 인구 붕괴가 개인의 자산과 연금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고 1번입니다. 얼렛 1번. 2040년이 되면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마이너스로 전환됩니다. 재정수지라는 건 뭐냐면 그 해에 걷는 돈과 그 해에 지급하는 돈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물론 요번에 이제 연금 개혁을 해가지고 한 6, 7년 정도가 연장됐습니다. 여기에 2040년이라고 그랬지만은 2007년 정도. 뭐 이 정도 되는데 그거 무시하고 우리는 보수적으로 2040년에 국민연금 재정 수익이 마이너스로 전환된다는 것을 깊이 일단 인식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은 경고를 받으시고 두 번째 경고는 77.8%, 약 78%가 대한민국 직장인의 기형적 실물자산 편중도입니다. 과거에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한 70, 80%를 부동산에 갖고 계시니까 이거를 운용도 못하고 결국에는 감가상각만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거를 갖다 처분해가지고 노후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지만 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고 3번이 뭐냐면 그럼 경고 2에서 나타나는 그런 시그널은 뭐냐면 이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의 리밸런싱이 좀 필요하다. 일본처럼. 우리하고 일본은 정반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70, 80%가 부동산. 일본은 반대로 30, 40%가 부동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은퇴 후 남은 금융자산의 생존기간은 4년 정도밖에 안 된다. 경고를 좀 받으시고요. 인구 구조는 항공모함과 같습니다. 일단 방향을 틀리면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인구 비중에 따라서 연금의 수익과 지출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2040년 보수적으로 기금이 정점을 찍고 낙하하기 시작하면은 수급자와 납부자 간의 균형이 완전히 이제 붕괴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조금 더 연장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락하기 시작하고 2050년이 되면 연금 재정 수지가 적자폭이 급증합니다. 마이너스 150조 원으로. 이렇게 되고 2060년이 되면 통제 불능 상태에 진입합니다. 마이너스 350조 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인구 구조가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착안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2040년이 진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변곡점이네요. 지금 이제 출산이 줄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당연히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국민연금 내는 사람보다 이제 받는 사람이 더 늘어나니까 그게 2040년이군요. 2040년 변곡점이 초래한 3대 자산 시장은 이제 동반 하락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65세 이상 수급자가 폭증하고 받는 사람이 폭증하고 심지어는 65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조기 수령자가 지금 1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깊이 착안하셔야 되고요. 납부자 급감으로 기금이 수직 낙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2040년이 되면은 2,000조 원을 정점을 찍은 후에 2070년까지 시가총액 75%가 이제 자산 시장이 이제 붕괴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발생할 것 같다. 그 얼마 안 남았죠. 주택 시장도 2040년이 되면 가구수 증가세가 꺾입니다. 그래서 2040년 이후에 10년 만에 100만 가구가 이제 감소하는 현재 1, 2인 가구 비율이 우리 64%. 상당히 1, 2인 가구에다 모든 정책과 경제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잘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생물학적 수명과 경제 수명의 끔찍한 괴리인데요. 여기 데스밸리 얘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아시는데 60세에서부터 70세가 이제까지가 이제 경제 수명인데 은퇴 60세 하고 은퇴 자금 3억 원이 있다. 퇴직금으로 받아서 그러면 연생활비가 한 3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경제 수명이 70세죠. 60세에 은퇴하시고 그러면 10년이 이제 경제 수명입니다. 돈을 핸들링하고 쓸 수 있는 시간. 그럼 70세부터 90세까지 예를 들면 지금 남성이 이제 86.3세, 여성이 90.7세 네. 보험개발원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지 않습니까? 경험생명포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70세부터 이제 90세까지가 밸리 오브 데스입니다. 죽음의 계고. 약 20년간의 무소득 무자산 구간입니다.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 평균이 이러니까 대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는 이 시그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제 무소득 무자산 구간이 20년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게 정말 심각한 이 재앙과 같은 노후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40대 한 중반 돼 가지고 노후를 준비를 하는데 현명하신 구독자님들은 하루라도 빨리 20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경제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노후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일정 부분.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적은 돈으로 시간에 투자해서 긴 시간 동안 복리에 투자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45세 부분부터는 이런 데스밸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노후 자금 관리 노후 자산 재테크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혼자 하기는 또 어렵죠. 아까도 이제 사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한 뭐 7, 80%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냥 안정형 정기예금이라든가 채권 이런 데다 넣어놓고 있는데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또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습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이 지금 이렇게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묶여있는 77.8%의 자산 이것이 이제 유동성 위기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금융자산은 빙산의 꼭대기입니다. 네. 평균 1억 7천만 원. 퇴직 개인연금을 제외하고 20년 이상 장기 근속해야 2.5억 원에 도달하는 거죠. 평균이 한 1억 한 7천만 원 정도 유동성 갖고 있고 실물자산, 부동산이죠. 이제 잠겨 있는 거죠. 바닷속에 잠겨 있는데 평균이 이제 6억 정도, 총자산의 한 78% 정도. 그것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죠. 서울이 이제 8.6억, 경기가 6.3억. 즉각적인 현금화가 불가능합니다. 노후 생활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가계부채에 다시 있는데 이게 빙산만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 또 닷도 내려져 있습니다. 꼼짝 못하게. 이 닷이 뭐냐면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닷을 만들어 놨는데 직장인의 가구 평균 부채는 1억 461만 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명한 자산 관리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남은 연료는 단 4년치입니다. 처참한 노후 준비의 성적표인데 순수 노후 사용 가능 금융자산이 1억 4천만 원 정도. 적정 노후의 월 생활비는 약 뭐 297만 원, 300만 원 정도라고 보면은
연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가정하면은 몇 년 안 되는 거예요. 4년 정도 쓰면은 이제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시고 월 평균 근로소득은 한 500만 원 정도, 지출액은 뭐 43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 경고를 만들어 놨죠. 직장인 10명 중 3명은 노후 준비가 전무합니다. 10명 중 그러니까 30%는 노후 준비가 전무하고 평균 43세가 되어서야 뒤늦은 준비를 시작하셨는데 필요 노후 자금은 이제 6, 7억 원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현명하신 구독자님들은 이제 스스로 한번 판별해 보시는 거죠. 이걸 보시고 평균은 이런데 나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이런 거 한번 보시는 거죠, 그죠? 네, 그러시라고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금맹을 탈출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조정관을 잡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시그널을 드렸는데요. 부동산에서 이제 탈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 없는 실물 자산 약 78%의 비중을 좀 낮추셔야 되고 선진국인 일본처럼 4년치에 불과한 금융자산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경제 수명을 연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43세는 이제 너무 늦는 거죠. 그래서 90세의 생물학적 수명에 맞춰서 자산관리 시작점을 앞당기고 자신만의 국민연금 수령 최적기를 즉각 계산해 보고 그러면 나는 얼마 정도를 지금 저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기원드리고 금융지식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투자 성향을 좀 파악하시고 금융상품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2040년도의 파고를 넘는 유일한 구명조끼입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은 이미 방향을 틀었습니다. 다시 되돌리지 못합니다. 우리 현명하신 구독자님들의 자산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백서가 이제 발표가 됐고요. 정말 이제 심각할 정도로 길어지는 노후인데 연금 부자가 되기 위한 청사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이제 현재 상황에서 이제 2040년이 정말 변곡점이 되는 국민연금이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고갈이 되는 이런 이제 시대를 곧 맞이할 텐데요. 정말 우리가 현금 흐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 이제 정말 좋은 자료로 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이미열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